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이야기입니다. 벌써 약을 팔고. 네. 사실 준비 기간이 좀 짧았어서 제가 최근에 멋들어지게 쓴 자소서를 읽어드릴까 하다가 최근에 제가 믿는 신께 드린 기도의 일부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전신 마취를 했던 기억과 지금 제가 여러분의 눈을 오랫동안 마주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와 멍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웃을 때 눈이 이렇게 안 보이도록 환하게 웃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사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시라는 게 쉽게 말하면 사팔뜨기 눈을 말하는데, 이게 사시안을 가진 환자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팔뜨기는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4시, 8시 느낌인데, 사시에는 이렇게 요런 느낌도 있고 요런 느낌도 있고 요런 느낌도 있고 요런 느낌도 있어요. 저는 약간 요런 느낌? 근데 이게 어찌됐든 사시라는 게 있으면 사회생활에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제가 사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큰 콤플렉스가 됐었고요. 좀 더 크고 나서는 미디어에서 사시가 표현되는 방식 때문에 좀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보통 멍텅구리들을 표현할 때 사시를 많이 쓰더라고요. 일종의 편견인데요. 그 초등학교 때는 뭘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 친구들이 이제 야, 너 사시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저는 옆에서 야, 사시로 사람 놀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 걔네는 또 뭐 네가 뭔 상관인데 사시냐? 이러면 그래 사시다 뭐 이러고 막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회가 사시에 대해 가지는 편견을 잘 알고 계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게 사시 수술을 해주셨습니다. 사시라는 게 원래 눈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 근육이 일정하게 이 눈을 당겨주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약해서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렇게 근육을 당겨서 잡아주는 수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눈은 여기 보고 이 눈은 여기 보니까 더 잘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눈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두 눈에 비친 상을 하나로 인식을 해서 얘의 깊이감과 입체감을 느끼실 거예요. 왜 그 3D 영화 안경 벗고 보면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무리 없이 보시죠. 근데 사시안이 있는 사람들은 두 눈에 보이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뇌가 이 정보를 억압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당겨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차원의 공간을 보는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저는 그런 약한 사시라서 3D 영화를 보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요. 제가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FPS 게임이라고 하죠. 총 쏘는 게임. 이거는 제가 실제로 억지로 하다가 한 30분 만에 PC방에서 나와서 토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입체를 인식하는 게 좀 약해서. 여기 옆에 퍼플 PC방에서 그랬었는데요. 저는 간헐적 외사시라서 한쪽 눈이 이렇게 나갔다가 가끔은 이쪽 눈이 이렇게 나갔다가 하는 사시입니다. 그래서 주로 피로할 때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멍 때리거나 아플 때 나타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 사시가 조금 생기려고 하면 현빈아 정신 차려라 라고 하셨고, 저는 그때마다 정상적인 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이렇게 보고 살아서 정상적인 시야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제가 어떤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사실 둘이 똑같이 보고 있는데 저만 특별한 양 이야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사실 수술을 해서 괜찮은 편이지만 이제 근육을 당겨 놓은 거라서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돌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파마머리라던가 특이한 옷, 특이한 장신구, 그리고 저의 약점이나 단점까지도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저이지만 이 사시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전신 마취를 한 이후로 저는 사람들과 눈을 길게 마주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잠들면서 피로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멍 때리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웃을 때 이렇게 눈이 안 보이도록 환하게 활짝 웃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믿는 신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눈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저인데 당신이 저에게 주신 것으로 이렇게 그래도 최선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다. 근데 이제는 혹시 그러니까 이제는 이 눈을 가져가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기도를 드렸었어요. 처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 알고 있어요. 편견을 떠나서 다르게 생긴 것으로 인한 괴리감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사람의 온 우주를 담고 있다고 표현되는 눈이 나를 보고 있지 않거나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를 때의 그 두려움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실을 가진 분들을 보면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거나 그 사람과 정서적인 그러니까 교감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도 뭐 이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 힘드실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다 착하시고 사려 깊으신 분들이라서 혹시 제가 너무 피로해서 눈이 돌아가더라도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고 뭐 하던 이야기 즐겁게 하실 분들이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닙니다. 혹시 언젠가 여러분이 사시가 정말 심하신 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그분이 담고 있는 우주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자동문처럼 이렇게 스르르 닫힐 수도 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뿅 하고 나타나서 그 문을 이렇게 탁 잡으면서 잠깐만 나 현빈이는 좀 괜찮았지 않나? 그래도 난 좀 괜찮았지. 그러니까 이 문 한 번만 더 봐주자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10초만 더 열어둘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